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삼성 6피크에 출력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X선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X선관에는 특정 시점에서는 이만큼의 전압이 걸려요. 그렇죠? X선관 음극과 양극 사이에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차이가 뭐죠? 관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상 6피크 정유회로의 동작을 보면은, 자, 얘하고 세 개의 파형이 여기 1, 2, 3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 뭐, 얘를 1로 칩시다. 얘를 1로 치면은, 여기 전압이, 이렇게 1번 파형처럼 이렇게, 방금 전에 마킹한 지점에 이 파형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전압이 걸리게 되고, 예를 들어 뭐 2번 파형이 뭐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위치에 2번 파형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교류 전압이 걸려요. 그 다음에 3번 위치에는 이 3번과 같은 파형이 걸리게 되는데, 그럼 자, 그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이 X선관의 전압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파형이 어떻게 정류가 되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자,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시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정 시점을. 자, 보면은, 자, 이게 제일 큰 시점. 자, 이 시간에 자, 시간이 t1인 시간에, 이 빨간색이에요. 이 시점에 동작을 보면은, 자, 여기, 자, 1번 전압은, 이걸 뭐, 플러스 10, 이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우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t가 t1인 시간에, 자, 1번 위치의 전압이 대략 이게 10V죠, 10V. 글자가 왜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전압은 10V, 2번 전압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한 5, 아니다. 여기니까 2번 전압은 한 마이너스 한 3V 정도 되겠죠. 자, 3번 전압은 이 시간에 3번 전압은 대략 마이너스 한 7 정도 된다고 칩시다. 3번 전압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삼성은 이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숫자를 대입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난번에 이 다이오드는 항상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랬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상대적으로 전압이 이쪽이 높을 때 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다이오드의 그
그 에노드 쪽, 이쪽 에노드 쪽이 전압이 높을 때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다이오드가 거의 저항이 없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려 보내져요. 이 경우에만. 반대로,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이때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그 현상이 발생해요. 다이오드 역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래서,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 이 D1을 봅시다. D1에서 양극 쪽, 그러니까 에노드 쪽, 다이오드의 에노드 쪽에 10V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의 캐소드 쪽은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죠. 전압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이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요. 가정을. 자, 이게 만약에 동작을 했다고 치면 이쪽이 마이너스 3V죠. 이 다이오드가 동작을 했다고 치면은 이 다이오드가 이 순간에 10V일 때 이 다이오드가 이 순간에 동작을 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7V예요. 그쵸? 뭐가 됐든 이 경우가 됐든 이 경우가 됐든, 자, 다이오드 D1은 에노드 쪽이 10V고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럼 자, 요 조건이 형성이 되죠. 요 조건이 형성이 돼요. 이 다이오드 D1은 이쪽이 에너지 쪽이 높으니까 전압이. 그럼 이 다이오드 1은 이 순간에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아래쪽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전선으로 이어진 것과 똑같아져요. 그럼 여기가 동작을 해. 그러면은 자, 여기 전압은 요거 두 개는 잊어버려요. 뭐가 됐든 이게 제일 높으니까 이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압은 실제하는 거죠.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이제 10V가 돼요. 10V가. 여기 전압은 10V가 돼. 그 다음에 여기, 자, 얘네는 봐봐요. 자, 여기 보면, 자, 얘네는, 자, 이게 통전되면은 여기가 10V가 돼버리죠. 10V가 되니까, 이 지점이 10V가 되니까, 얘랑 얘는 당연히 이 캐소드 쪽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당연히 동작을 안 하죠. 그런 다음에 이쪽이 10V가 걸리고, 자, 그럼 이 아래쪽 다이오드를 봅시다. 아래쪽 다이오드를 보면은, 자, 캐소드 쪽이, 이쪽은, 자, D4 입장에서 보면 캐소드 쪽이 10V. 그럼 당연히 지금 가장 높은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 다이오드는 동작을 안 해요. 그쵸? 자, 캐소드 쪽이, D5에서는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 3V야. D6 쪽은 마이너스 7V,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가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V이면 이쪽이 10V이면은 얘는 무조건 동작을 안하고 이게 마이너스 3V 이게 마이너스 7V다 이러면은 봐봐요. 자, 전압은 이렇게 보면은 다이오드가 여기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 다이오드가 반대쪽이 마이너스 7V다 이러면 어때요? 이쪽이 켜질 확률이 더 높겠죠. 이쪽보다는. 가령 이게 켜졌다. 이게 켜졌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이때는 이게 켜졌다. 이게 동작을 했다. 이게 동작을 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 이쪽 전압이 마이너스 3V라고 가정을 해봐요. 마이너스 3V. 그러면 자, 이 다이오드는 동작을 안 하지. 전압이 같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쪽 전압이 10V다. 그래도 여기는 동작을 안 해요. 그쵸? 전압이 어떤 조건에서도 얘네 두 개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때 이 아래쪽은 마이너스 7V인 이쪽 다이오드 D6가 동작을 해요. 이쪽 다이오드. 그러면은 봐봐요. 마이너스 7V예요. 이쪽은 10V. 이쪽은 마이너스 7V. 자, 이렇게 해서 양극하고 양극은 10V고 음극은 마이너스 7V니까 어때요? X선관에는 전압 차이가 17V. 17V가 이렇게 관전압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항상 헷갈려 하는데, 만약 이게 동작이 됐을 때, 동작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쵸? 이게 10V야. 그쵸? 이쪽이 10V야.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10보다 높아야지만 동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동작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마이너스 3V니까 이게 마이너스 3보다 이쪽이 높아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7V다. 그러면 이쪽에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이오드는 동작을 할 때 이게 10V다. 이쪽 편 10V다. 그러면 결국은 다이오드는 이쪽 전압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쪽도 10V가 따라 걸려요. 그러면은 자, 요것들을 적용해서 다시 설명하면은, 자, 이쪽이 10V다. 그럼 이쪽이 10V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오드 D4가 동작을 했을 때 10V가 돼. 그럼, 자, 얘는 동작 안 하고, 자, 얘는 동작하고죠. 그쵸? 이쪽이 10V, 얘가 동작한다는 가정하에는 이게 동작하고인데, 그러면은, 자, 요 전압이, 요 아래쪽 전압이 요 위로 올라와 버려요. 여기서 같이, 얘처럼 아래쪽 전압이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V야. 그러면은, 자, 얘는 동작을 안 해요. 못하게 되죠, 이제.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7V다. 그럼 얘가 동작했다고 가정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7V야.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동작을 안 하게 돼요. 물론 앞에 것도 물론 동작을 안 하고,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에너드 쪽이 전압이 높고 그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전압 값을 대입하고 반드시 동작을 하는 조건,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양극에는 10V가 걸리고 음극에는 마이너스 7V가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양극엔 이전압이 걸리는 거고 음극에는 이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이전압이.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앞서 이제 다이오드의 동작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림에서 보면은 양극은 항상 뭐가 되냐면 제일 1번, 2번, 3번 이 전압 중에 가장 높은 애만 양극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이 그림이 양극 전압이 되는 거예요. 양극 전압. 이 그림이 양극 전압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음극 쪽은 이 세 개의 전압 중에 여기 1상, 2상, 3상 중에 세 개의 전압 중에 가장 낮은 애들이 이렇게 붙게 돼요. 가장 낮은 애들이. 그래서 음극 쪽은 이 세 개의 파형 중에 가장 낮은 값들, 이것들이죠. 가장 낮은 값들. 이것들이 이 파형이 항상 음극에 도달하게 돼요. 이 파형이. 그래서 전압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관전압은 양극하고 음극의 차이니까 요만큼이 관전압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관전압이 되고, 그래서 결과 파형은 자, 얘하고 위상이 같지가 않죠. 위에 양극에 걸린 전압하고 음극에 걸린 전압이 위상이 틀어져 있어요. 위상이 이만큼 틀어져 있어요. 이게 최고치일 때 얘가 최고치가 아니라 중간값 주면 되죠. 그래서 그 양극하고 음극에 걸린 전압, 이 전압을 이 차이만 얘만 이 빨간 애만 따로 빼서 그리면은 요 아래 그림처럼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지만 이 전압 차이만 따로 그리게 되면 이게 6개가 돼요. 이렇게 6개. 6개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름 보면 3상이고 6피크. 이 한 주기 동안에 이렇게 피크가 6개가 한 주기 동안 이렇게 6개가 이렇게 피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3상 6피크 정유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일 큰 값일 때하고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이 두 값이 존재하겠죠. 이 두 값 사이에서 전압이 이 값하고 이 값 사이에서 전압이 이렇게 변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관전압 리플 백분율은 이거예요. Vmax 분의 Vmax 빼기 Vmin에서 요값 빼기 요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이게 2분의 파일 때, 위상이 2분의 파일 때 이 최대값이 만들어져요. 최대값. 자, 이게 일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 가장 최고값이 사인 2분의 파이가 90도 1이니까 2분의 파이 위상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요. 얘가.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가장 큰 값이 1.5 곱하기 2m, 이 가장 큰 값 있죠. 이게 2m이에요. 여기 화살표가 그려지다 말았네. 이게 아니라
자, EM은 어느 값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값.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EM이고. 근데 지금 저기서는 왜 루트 3 EM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선전압을 나타내는 거죠. 선전압을 나타내는 거라서 선전압은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고, 잠깐만. 내가 조금 헷갈렸네. 자, 가장 큰 값이 위치하는 지점이 3분의 2파이니까 위상이 120도인 지점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나고, 위상이 2분의 파인 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1.5배의 EM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일 때 120도일 때 90도일 때하고 120도일 때란 얘기예요. 1.73 EM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값 두 개의 값을 최고하고 최소값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리플 백분율을 구하면은 이렇게 1.73분의 1.73 빼기 1.5 하니까 이렇게 해서 3상 6피크 정류율에서는 13.4%의 관전압 리플 백분율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3상 2중 6피크는 뭐냐면은 이 위에 부분만 하나만 이렇게 떼서 보면은 왼쪽이랑 똑같죠. 이 왼쪽 거랑 똑같아요. 아래 것도 떼보면 똑같아.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요 아래 파형 출력 파형은 최종 출력 파형이 얘의 최종 출력 파형이니까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자, 아래쪽은 여기 접지가 있는데 여기 0V라고 생각하면 돼요. 0V. 아래쪽은 0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 0V보다, 자, 이 낮은 쪽이 연결되어 있죠. 0V보다 이렇게 낮은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전압은 이거 두 개의 차이니까, 자, 얘 파형하고 얘 파형이 같으니까 얘가 피크가 나타나는 지점하고 얘가 피크가 나타나는 지점하고 같아요. 이 경우에는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하면은 얘가 이만큼 나왔으면은 자, X선 관전압은 이거에 이렇게 2배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6개, 얘랑 이제 피크 같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전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얘보다 전압이 2배가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상 6피크하고 3상 2중 6피크. 자, 2중은 이렇게, 2중이란 말은 이렇게 6피크를 두 개를 사용해서 전압을 2배로 만들어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3상 6피크하고 3상 2중 6피크 간에는 이렇게 전압이 2배가 더 형성이 돼요. 그래서 2중이란 말은 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위상이 얘의 출력 전압하고 얘의 출력 전압이 위상이 같기 때문에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처럼 피크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6피크예요. 6피크. 이 경우에도 6피크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3상 6피크의 경우, 자, 선전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 3이 있는 거고, 자, 루트 2 V1은, 자, V1은 이게 시료값, 보통 교류는 시료값으로 표현한다고 예전에 학생들한테 전기공학 시간에 얘기했어요. 시료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 루트 2배가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N1하고 N2는 뭐예요? 이 트랜스포머의 이 권선수 비율 만큼 해서 이렇게 3상 6피크 출력전압이 이렇게 출력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2중 6피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2배, 이 전압의 2배만큼 형성이 돼서 이렇게 출력전압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내가 과제 낸 거 있죠? 과제 낸 거를 작성을 해서 LMS에 다 탑재하도록 해요.